도박에 덫에 걸린 친구들. 친구고 사기를 쳤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한 1, 200은 잃어요. 근데 막판 남기고 거의 샀어. 사기 도박에 이른 것은 10년 동안 계속된 우정.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이 없어서 소속사 대표를 소개시켜준다고 술을 먹인 다음에 정신을 잃으니까 성폭행을 당했는데 연기자의 꿈을 짓밟은 성폭행범과 수천만 원을 잃게 한 사기 도박꾼. 까볼 필요가 있죠. 조심스럽게. 그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일산경찰서 강력 6팀의 수사 현장. 네가 경찰 보고 막 그렇게 말한 거야?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두 남자가 일산경찰서를 찾았다. 원래 좀 X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주는 진짜 그래서 친구인데 10년을 넘게 본 친구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형이 한 3천 정도 돼요. 이들을 속였다는 사람은 10년지기 친구였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망설이다.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데. 둘이 다 해서 한 5천. 네, 5천 정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나가는 건 흉두가 처음에는 한 1, 200은 잃어요. 근데 막판 남기고 한두 시간 남기고서는 거의 샀어요. 그게 참 저희도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기 같다고 느꼈는데 이 증거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놀이삼아 카드게임을 했다는 남자와 친구들. 하지만 적은 판돈으로 시작한 카드게임은 회를 거듭하며 거액을 베팅하는 도박판으로 변질됐다. 아침 먹고 그때는 뭐 점심 먹고 맞추는 건데 제가 막 점심에 이게 맞아 있잖아요 카드가. 그러면은 점심에 판돈을 되게 많이 키워요. 걔는 안 맞아 있고 저는 맞아 있는데 판돈을 엄청 키워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지가? 네. 그리고 저녁에 뭐 맞춰버려요 지가. 카드가 보이니까 당연히 맞추겠죠. 내 카드 뭘 버리면 맞을 줄 아니까. 이들이 한 것은 바둑이란 카드게임이었다. 카드를 4장씩 나눈 뒤 패를 확인해 배팅을 한다. 배팅 후에 카드를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표현한다. 배팅과 패 바꾸기를 3번 반복한 다음 카드를 확인하는데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를수록 점수가 높다. 배팅하고 패를 바꾸는 과정이 반복되기에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다면 손쉽게 승부를 조작해 이길 수 있었을 터. 그렇다면 피해자의 친구는 어떻게 카드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 이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대로? 네, 앉아. 미세하게.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가 뒷면이 조작된 사기 도박용 카드라고 했다. 무늬와 숫자로 이루어지는 카드의 앞면을 일정한 약속으로 카드 뒷면에 표시한다는데 보통 상대가 카드를 손에 쥐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테두리의 패턴을 조작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무늬가 변형됐다면 스페이드, 두 번째 무늬는 클로버, 세 번째 무늬는 다이아몬드를 나타내는 등 조작된 위치에 따라 카드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왼쪽은 무늬, 오른쪽은 숫자를 표시해 두 가지를 조합하면 패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뒷면만 보고도 상대가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카드가 바로 사기 도박에 사용된 무늬목 카드인데 이런 카드의 종류도 다양하다. 아니, 이만큼 잃었잖아, 니네들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몰랐냐고, 카드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를. 느낌만 있었죠, 느낌. 그래서 카드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잠깐 뭐 딴 거 치우고 있는 사이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려버렸다니까요, 카드를. 우리가 항상 카드를 사왔고 애인이 항상 카드를 챙겨갔다 이거 아니야. 챙겨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챙겨갔다 이거 아니야. 제가 됐다고 구직지고 됐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이해를 하겠는데 쓰레기만 갖고 나가면 이해하겠는데 카드를 같이 챙겼다.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가 이거는 100%라고 느낌이 왔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이거 확인할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가져간 거거든요. 신고자를 포함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총 4명. 정해진 순서대로 배팅을 하고 카드를 바꿔야 했지만 친구는 눈치를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게다가 자신이 의심받는 듯하면 판이 끝난 즉시 여자친구를 통해 그 게임에서 사용한 카드를 없앴다. 이 도박을 언제부터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 2번 했을 때 이제 짧게 했어요. 그때는 말고 거의 둘만 계속 땄거든요. 이틀 동안은. 그리고 나서 제가 3번째 되는 날 부르면서 이제 이게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친구가 데려온 낯선 남자가 게임에 끼면서 도박으로 변했다는데 수상한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의심이 간다는 그는 누구일까? 일단 뭐한 3-4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5-6번 지고 먹을 때는 조금 하는 거. 그저 한 100얼마 따고 그런. 이럴 때는 한 6,000원. 3명의 친구가 서로 승패를 나누며 즐기던 카드게임 바둑이. 하지만 황승일의 등장과 함께 조작된 승부가 시작됐다고 의심된다. 이들을 잡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혹시 계좌번호 같은 거 알고 있고 뭐 그런 건 없나? 보통 이런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 못 들어있어도 2,000, 3,000씩을 한 번에 계속 들고 다녀요. 5만원짜리 묶음으로. 그래서 제가 너 왜 이거 돈 안 넣고 이러고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어차피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통장에 안 집어넣는다. 써도 뭐 지걸 쓰진 않겠죠. 자금의 이동 경로가 추적받는 것을 우려한 것일까? 피해자들의 친구는 평소에도 거액의 현금을 직접 들고 다닐 정도로 철두철미했다. 나는 상관도 없고 뭐 신경도 안 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 꼴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든 뭐 해도 나는 걔를 처벌을 하겠다라고. 카드게임 때문에 깨져버린 10년지기 친구의 우정.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게 한다는데 질 수밖에 없었던 카드게임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잃은 거야. 근데 웬만한 이 도박이라는 거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한 20분에만 자기가 그래도 반은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도박이잖아요. 근데 한 20분 했는데 한 19번을 잃은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카드, 그 표시된 카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도박을 한 거지. 한마디로 사기친 거지. 피해자에게 얻은 정보로 함께 도박을 한 다른 2명이 누구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늘 카드를 준비해오고 낯선 남자까지 끌어들였다는 용의자 강석현이 특정됐다. 야, 질이 나쁘다. 기본적으로 질이 안 좋구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안 좋구만. 얘한테 때 우리가 속아보면 안 되지. 와서 엄청 뻗겠는데? 이 정도면은? 사기 도박은 아니었지만 이미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거린 전적이 있는 용의자.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표시된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용의자 강석현. 그의 차량 2대가 확정됐다. 도박판에 참여했던 4명 중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단 1명뿐이다. 연예인인데? 누군데요? 도박판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놈 한 명 더 나왔는데 애들이 연예인이라고 하길래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진짜 연예인 등록이 돼 있네. 함께 도박판을 벌인 황승일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가 사기 도박에 가담해 게임을 조작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 황승일은 강석현의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일까? 그때는 이쪽 사항이 특정이 됐고 또 얘 앞으로 차가 2대가 있는데 뭐 차가 2대가 있으니까 그쪽 어디다 차는 세우겠지. 근데 는 거기가 뭐 대주택이 아니고 그냥 빌라니까 차는 외부에다 둘 거니까 돌아다니면서 차는 찾아봐야지. 나오겠지 뭐 그럼. 세당에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30년. 도박에 늪에 빠져버린 친구들. 카드가 보이니까 당연히 맞지. 카드 몇 장의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도박을 함께한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 확보됐다. 하지만 용의자 강석현이 이사해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데 다행히 강석현 소유의 차량 2대가 특정됐다. 2대의 차량이 도박판을 조작한 용의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녁, 용의자의 행방 찾기가 시작됐다. 일단은 거기 카페촌 네. 그 뒤쪽으로 한번 싹 서치를 한번 해보자. 피해자의 진술로 이사한 동네까지는 파악이 됐다. 차를 2대나 대고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런데 주택가에. 저 은색이라겠죠? 저런 식. 저런 거. 은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겠대요. 저런 거. 주택가 골목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 속에서 차종과 번호판만으로 용의자의 차량을 찾아내야만 한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아니에요? 그래도 차 번호를 아니까. 차 번호 알고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그냥. 흔적 찾기가 어려운 다른 사기 도박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용의자를 알고 있었기에 흐릿한 단서라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제 나머지는 온전히 형사들의 몫이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을 계속 돌던 그때 용의자의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 한 대가 형사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 차는 용의자의 차가 맞을까? 이거? 사이 아닌데. 이쪽은 내려가지 말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 저기. 어디로? 위쪽으로 저. 저쪽 방향으로? 여기 밑에는 뭐 주택 단지가 없잖아. 별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의 특성상 많은 차량들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골목길이 어둡기까지 한 탓에 번호판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주민들이 또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웃겨부려. 가로등은 안 설치해준다. 한쪽은 또 안 설치해준다고 하고 또 한쪽은 잠 못 잔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완전 깜깜하고. 행여 지나는 사람들에게 의심이라도 받을까 불도 켜지 못한 채 차량 찾기가 계속됐다. 어둠 속에서 비슷비슷한 골목길 헤매기를 얼마나 계속했을까. 바로 그때였다. 운전을 하던 박금철 형사의 눈에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승합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이었다. 이 차는 과연 용의자의 차량이 맞을까? 마음에 맞아버렸어. 전 맞아버렸어. 오메. 나도 놀래버린 거야. 맞아버렸다께. 뭐도. 열면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하나. 오메. 깜짝 놀래버렸네. 저 차에 그러세요. 어. 아, 내가 놀래버렸네. 진짜. 차량 색상조차 알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골목. 그곳에서 드디어 용의자의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 용의자 강석현 역시 이곳에 있을까? 형사들에겐 어둠조차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했으면 여기 어디로 이사를 했을 텐데. 그게 오늘 작업 안 하면 한번 나가는 거고 또 암시로 여행 가고 보다가 핑계부니까 조심히 가야 돼. 너무 험해져. 이런 거 맞춤하고 로또 한번 맞추라니까 참. 이상 이번 주 로또는 영 아니다. 또 버린 거예요. 이름 다른 게 맞춰주면.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가 발견됐는데. 아니 이제 어디 부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뭐 신병 파악이 안 되고 뭐 모든 범죄 입증이 다 된 상태에서 신병 파악이 안 되면은 저 차라도 압수를 해야지. 네, 차는 이제 아마 많이 타고 다니지는 않을 거야 저놈이. 네, 한번 작업 갔다가 오고 작업 갔다가 오고 그러면은 그 부근 어디에다 세워놓으니까 좀 뭐 이 정도 수학 올렸으면은 이제 점점 가까이 간 거지. 지난 밤 어둠 속에서 찾아냈던 용의자의 차량 위치를 이용해 용의자의 주거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게 차이젠스인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이렇게. 어차피 돌아야 되는데 뭐 추천하려고 하는데. 아까 거기 어디였던 것 같은 윤천? 요 근처인 것 같아. 요 근처인데 헷갈려버리네. 날이 밝으면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주택가 수색이 더 어려워져 버렸다. 비슷한 외관의 빌라들이 모여 있어 지난밤의 위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뭐가? 저쪽에 한 대 있네. 시커메? 예? 시커메, 일단. 저번에 봤던 거 기다, 아니야? 기어. 두 개 다 있잖아. 어디? 저기, 응, 나. 여기가 집인가? 밤사이 외출했다 돌아왔는지 한 대뿐이던 용의자의 차량이 2대 모두 발견됐다. 이러면 집에 있어. 이게 차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용의자. 2대의 차량이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근처 어딘가에 그의 집이 있을까? 저 가서 한번 차 보고 와볼까? 아, 뭐, 보긴 봐야지. 어이구. 미안했어. 형 보고 올래요? 내가 볼게. 짙게 썬팅된 용의자의 차 안에서 사기 도박에 사용된 증거품이나 그의 위치를 알려줄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집이 요집이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불과 몇 미터 간격으로 주차된 차량 위치로 보아 주거지가 인근일 확률이 높다. 정확한 주거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근처에서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물건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아,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붙어야 돼. 그거. 지금 위에 내려서 간다고 그러면 이놈이 그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잘 봐야지. 어쩔 수 없지. 그때 뭐야? 용의자의 차량으로 2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목격됐다. 어디서 나왔어? 저 안쪽에서. 애 나오고 당긴다는 거.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나타나 집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근에 주거지가 있다는 것만은 명확해졌다. 기름값 때문에 그럴까? 아니, 여자가 이쁘게 안 입었어. 그냥 앞에 집 앞에 갈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는지 용의자와 그의 여자친구 옷차림이 가벼웠다. 외출했다 돌아와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서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뒤쫓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이상한 고추 이상했어. 맞춰 썼다. 안 샀어. 썼어. 샀다고? 저 차 문 열리냐? 용의자의 목적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한 상가 건물이었다. 비 내리는 아침부터
두 사람은 왜 이곳으로 향한 것일까? 부동산에 들어갔나? 아니 그걸 박스를 갖고 갔거든. 드디어 부동산 택배가 있네. 지하에 택배. 네? 택배가 있다고? 네. 할 만한 장소가 없어. 택배. 깨소금 미숫가루 정집만 하니까 아니야. 작은 상가 입점에 있는 점포의 종류로 보아 용자가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들의 추측대로 택배 회사가 유력한 곳일까? 저 택배 한번 까야 되겠다. 까볼 필요가 있지. 주기적으로도 했어. 차량을 타고 이동할 정도로 거리가 떨어진 택배 사무실까지 찾아와 물건을 맡긴다면 이미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 형사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무렵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용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아, 택배. 형사들의 예상대로 택배 사무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저 정도면 좀 조심하게 택배를 까야 되겠다. 자주 해가지고. 네, 치는 것만. 송장 가져가지고. 송장 제가 하려고. 지가 송장 다 만들어서 보내려고. 용자가 택배 차량에서 챙긴 것은 택배 발송용 송장이었다. 용자 강석현과 택배 사무실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있는 것일까? 형사들이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용자는 차량을 곧바로 집 쪽으로 향했다. 택배는 뭐하러 가실까?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물건을 보내는 통로로 택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봐봐야 될 것 같아. 살짝. 이번에도 용의자는 비슷한 곳에 차량을 주차할까? 조심스럽게 용의자의 차량 움직임을 살피는데 차에다 여기구만 집이. 드디어 용의자가 들어간 건물이 확인됐다. 하지만 정확한 층수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택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아니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얘네 들어갈 때 그 상자를 갖고 들어갔단 말이야. 응. 그럼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와. 아니 친하니까 지금 그 시기 해놓은 거지. 치는 게 아니라 자주 이용을 하니까. 아니 살짝 가서 간만 봐보고. 자주 이용했는지 허물없어 보이던 택배 회사에서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잠시 후 용의자의 정확한 주소지가 확인됐다. 피해자들과의 마지막 도박 이후에 이사를 해서 막막했던 행방이 드디어 확실해진 것이다. 이제 다른 차로 가야 돼. 오늘 일단 철수하시는 거예요? 어때 철수해야죠. 같은 차량이 계속해서 인근을 배회하면 용의자가 눈치챌 수도 있다.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이제 용의자의 주거지는 파악됐다. 검거 전 작전을 짜서 접근해야 놓치지 않고 단번에 검거할 수 있다. 지금 걔가 차가 뭐냐? 하나하고 하나. 가면 그 자리에 좀 아니요. 움직여? 오늘 가보니까 지 여자친구랑 나가갖고 타고 쭉 갔다가 택배 붙이고 다시 오고 그러더라고요. 검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사기 도박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물품을 확보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긴급체포를 해서 긴급압수를 해야 되나?
그럼 도박을 뭐 현장에 나서 체포할 건 아니잖아. 나중에 혐의 나오면 이놈이 그 가지고 있는 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몰수해버려도 돼. 그러니까 그게 힘들 것 같아. 이게 통장 이걸 안 해갖고 게으르잖아요. 통장 그걸 근데 어떻게 뭐 쓰면 되는 거야? 아 오늘도 가지고 보니까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진짜 두툼해요. 계속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 같아. 도박이 벌어지는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이미 끝난 사기 도박을 입증하기란 어렵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애써 잡았더라도 풀려날 수 있는데 이놈 한 놈만 딱 잡아서 달달 끝낼 것 같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계가 없는데 풀어보자고 좀 풀어서 가려니까 이거. 카드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야? 미세하게? 우정을 깨뜨린 조작된 카드. 카드가 뭔지 아니까 거의 표시된 카드로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이는 누구였을까? 차는 외부에다 둘 거니까 형사들의 노력 끝에 수사망이 좁혀지는데 아니요? 용자와 증거물은 모두 확보할 수 있을까? 용자에 대한 모든 것은 밝혀졌다. 이제 검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체를 알면서도 행적이 파악되지 않아 애를 먹인 이번 사건의 용의자. 어렵게 찾아낸 그의 주거지로 향하는 얼굴들에 긴장이 어린다.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뭔가 뒤쪽으로 이사를 갔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 가서 뭐 수색을 한번 해보고 신병 확보해서 체포해야지. 이사했다는 말을 등불 삼아 밤새도록 주차된 차량들을 뒤져 찾아낸 용의자의 주거지. 힘들게 찾아낸 만큼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저기 지금 쓴데 빨간 대문집이잖아. 용의자는 지금 집에 있을까? 일단은 차가 한 대 보이네. 근데 안 보이네. 용의자의 소유의 차량이 오늘 역시 집 근처에 주차된 채 발견됐다. 안 보여요. 아, 저기 있네. 나 있어? 뭐야, 차 여기 하나 있고. 있고. 아, 저기 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다. 곧이어 다른 차량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확인됐다. 주차된 두 대의 차량으로 보아 용의자가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 확신하긴 이르다. 섣불리 다가갔다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 집 앞에서 머물며 지켜보기로 했다. 근데 이런 건 잠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기다리는 거지. 잠복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잠복은 무의미하게 잠복을 하는 거잖아. 혹시나 나타날지도 모르는 걸 대비해서 잠복을 하는 거고. 이거는 때를 기다리는 거지 잠복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용의자를 검거할 가장 좋은 그때는 언제쯤 찾아올까? 반드시 이곳에서 결판이 날 일이기에 기분 좋은 긴장 속에 기다림이 계속되는데 나와. 잠시 후 용의자의 집에서 실내복 차림의 외투를 덧입은 여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아니요? 맞는 것 같아. 배가 아파. 쟤 맞아? 긴 것 같아요. 저때 옷 스타일이 비슷해요. 주거지에서 나온 여자는 며칠 전 용의자와 같이 있었던 그의 여자친구였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놈. 예. 수영 앞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역시 집에 있을 터. 팀원들의 지원을 받아 검거할 일만 남았는데 쟤 들어갈 때 따라 들어서 깎아 그냥? 그렇게 해서 저거야. 집안에 있는 걸 숨기기라도 하고. 어차피 들어가서 집안 다 깔 건데 뭐. 압수수색 먹을까지 다 있어요? 어차피 체포하면서
사기 도박에 사용했던 목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압수를 해야지 있나 없나. 집도 까보고 차도 2대 다 확인을 해봐야지. 쓰다 남은 거 있을 거야 아마. 계속 여자가 카드만 계속 챙겨왔다고 하니까 똑같은 카드 또 쓸 수는 없을 거고 면목 있을 거야 아마. 얼마 후 지원팀이 도착했다. 와, 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김치라 불러낼까? 불러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저기서 안 나오면 너 꽃게 아니야? 검거 작전을 세우던 그 시간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시간 되게 끌어봐야 뭐하냐. 뭐냐, 차고 딸을 어떻게 했나. 드디어 사기도박 사건의 용의자의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 제작사 대표로 만나는 걸 주선해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는데 꿈을 이루려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20대 초반의 한 여성. 제가 뜯기고 골반이 아파요. 정신을 잃었던 잠깐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무조건 신고할 건데 지워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잠시 후 연기자 지망생의 꿈을 짓밟은 성폭행범의 진실이 밝혀진다.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들어간 집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이 시도됐다. 경찰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다행히 강석현 역시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다. 저는 지금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에 가보겠어요. 사기? 네. 네, 왜냐면 보여드릴 거예요. 본인 입장이에요? 네? 주민번호 맞죠? 네. 제명 사기예요? 네. 사기도 봐. 알죠?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나 계속됐다는 도박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기 트럼프 카드 찾아야 되니까 카드, 트럼프 카드. 우리가 여기 방 좀 봐야 돼. 방하고 차에. 원 1번. 이리 아가씨 봐.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뭐 가져간 거 보라고. 집안 수색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서랍장 안에서 화투와 카드들이 여러 묶음 발견됐다. 오늘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 어떻게 뭘 황당해? 예? 황당해? 아, 제가 도망간 것도 그거랑은 달라. 우리가 집행하면서는 수감해야 되니까.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예? 아니. 아이, 그게 아니라 아까 집에서 안 한 것을. 살살 아프니까. 응, 안 아프게 할게. 영장 집행하는 거야. 절차란 게 있잖아. 드디어 사기도박 사건의 피의자 강석현이 검거됐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사기 도박을 한 사실이 있어? 그럼 하고 는 알고 있지? 네. 얘네들하고 같이 도박한 사실은 있어? 네. 아, 얼마나 돼? 알았어. 그게 유심이다고? 횟수가 많죠? 한 1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10번 정도. 10번 정도? 친구들과 모여 여러 번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것은 시인한 피의자. 하지만 조작된 카드를 사용해 사기를 친 적은 없다는데. 이 카드 본인이 갖고 왔지? 제가 갖고 왔죠. 그 당시 자네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카드가 그 표시된 목카드로 확인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수혜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저 화장실 갔을 때는. 화장실 갔을 때 바꿔치기 했다고? 어디 제 안모인 사이에 바뀐 것 같다고요. 제 카드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진 거죠. 거기서. 게다가 조작된 카드를 구해 자신을 속이려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들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서 자기네 가게에서 5,000원짜리 치죠. 앞에다가 20만 원 정도만 놓고 부러지면 치지 말죠. 근데 쥐가 계속 부러지는 이제 뚜껑 열리니까 나중에 판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좀 딴 거 있으니까 돈을 한 200 주겠다 했더니 뭐 2,000을 내놓으래요. 2,000을 저한테. 함께 모여 도박을 한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조작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상대편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금 피해자나 참고인이나 압수품이나 다 인정이 돼. 근데 피의자는 지금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피의자의 사기건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뭐 피해자나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참고인이나 피해자나 다 이제 도박이나 도박 방조죄로 다 입건을 할 예정이에요. 재미삼아 하던 게임에 무리하게 베팅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꾸민 일일지, 아니면 피의자가 작정하고 친구들을 속인 것일지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늦은 오후 20대 초반의 한 여대생이 강력 6팀을 찾아왔다. 강력 6팀의 김현철 형사입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 있어가지고요.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나 홀로 경찰서를 찾아 털어놓은 사건에 김현철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다. 저기 이쪽으로 오실래요? 어제 저녁 약속에 나갔다가 새벽녘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따가 조사 마치고 아저씨가 올 거야. 뭐 연락처를 주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저는 무조건 처벌할 건데 범인을 잡으면 무조건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피해자. 그녀가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여자 형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배가 땡기고 제가 원래 건강했는데 몸이 막 피곤하고 계속 골반이 아파요. 그러니까 뼈가 없어버렸네. 그러니까 골반염이 같이 피곤한다고 했잖아요. 통증에 눈을 떠보니 한 남자가 정신을 잃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는데, 피해자는 지금 연기자를 지금 준비하는 학생이고, 근데 그 뭐 연예 기획사 같은 소속사 대표를 소개시켜 준다고 불러낸 다음에 정작 소속사 대표는 소개시켜 주지 않고 술을 먹인 다음에 그 정신을 잃으니까 집에 데려가가지고 강간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인데, 조사가 끝나길 기다리며 형사들이 모였다. 이것만 소개해준다는 사람 오지도 않고 이놈만 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대요. 고깃집에서 술 먹다가 2차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서 기억이 끊겼대요. 방송 관계자를 소개받으러 나간 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는데도 정신을 잃었다는데, 일어나 보니 사건이 벌어진 후였다. 발로 차고 계속 저항을 했는데 기억을 깨보니까 한 새벽 5시쯤 경기였고, 집은 빌라래요. 빌라고 이적사는 누군지는 3년 동안 알던 사람인데 지 아버지랑 또 아는 사람이래요. 몇 사람은? 한 40대래요. 40대. 지금 아버지의 지인이었기에 의심 없이 약속에 응했던 피해자.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20대 초반의 피해자와 40대 성폭행범. 피해자가 연기자를 꿈꾼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작자를 소개해준다는 빌미로 그녀를 불러냈다는데, 과연 거짓말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술을 마시게 하고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한 남자는 누구였을까? 드디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박성출이 특정됐다. 그 피해자는 일단 특정은 됐는데 주소지가
충남으로 돼 있고 피해자 말로는 강남 소재에서 산다는데 정확한 주소지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연기자 지망생인 지인의 딸에게 관계자를 소개시켜준다고 꾀어내 술을 먹인 범인. 정신을 잃자 검은 손길을 뻗쳤는데 이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힘들지만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나섰다. 정신을 잃은 뒤 범인의 집으로 옮겨져 당시의 기억은 없다. 하지만 새벽에 깨어나 도망치며 둘러봤던 주변 풍경을 떠올려 범행 현장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아, 여기서 우회전인가? 여기? 여기서 우회전. 어? 네, 한번 우회전. 이쪽에서 우회전? 이런 골목길로 갔었는데. 괜찮으니까 몇 바퀴 돌아야 되니까 서류상 주소지는 지방으로 돼 있지만 서울에 거주한다고 말했다는 용의자. 따라서 간밤에 끌려갔던 곳이 진짜 주거지일 확률이 높다.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지? 네. 이 근방에 빌라 있어야 되는데. 빌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회색이었어요. 그치? 여기도 회색 빌라들이 많은데.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기에 쉽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가 상당히 오래 걸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네네, 많이 안 걸었어요. 그럼 여기요. 어? 여기라고 치고 우회전을 들어가. 오케이? 네. 그럼 이 동네야. 야, 회색. 회색. 이거 회색 빌라야, 여기. 회색 빌라 여기 하나.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쪽 골목에서 쳤는데. 택시 타려고 뛰어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 한참 뛰어나왔어? 아니면 아니요? 짧게. 짧게? 비슷한 집들이 이어진 주택가에서 피해자는 딱 한 번 본 곳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를 떠올리도록 해야 하기에 형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야, 잠깐 한번 내려보자. 내려서 응? 네. 피해자가 좀 더 쉽게 기억해내도록 직접 주택가를 돌아보기로 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 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서걷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뿐이다. 아, 이거 아니네.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색깔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쪽에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서 그냥 바로 택시를 탔어요. 바로 도로가 보였어. 네. 그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네. 그럼 이쪽이 아니야. 저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거기 길게 보는지, 눈을 뜨자마자 놀란 나머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피해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볼 여력은 없었을 텐데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잘 모르겠어. 응? 솔직하게 딱 그 건물이 보면 알 것 같은데, 없어요. 건물이 그 건물 같지? 없어요. 없어. 그 문짝하고, 거기 복도는 다 기억이 나는데, 없어요. 범행 장소가 용의자의 진짜 주거지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재촉해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이제 용의자를 어떻게 찾아야만 할까? 아는 사이에 생겨난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 않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다음날 아침 김현철 형사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지금 피해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 10시까지 약속을 했는데 오질 않으면 주소지가 충남으로 확인이 돼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서 또 소재 파악해서
건거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소지로 무작정 찾아가기 전 용의자와 전화 연락이 닿았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순순히 출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는 나타날까? 약속 시간이 다 됐을 무렵 한 남자가 강력 6팀의 문을 두드렸다.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박성축이었다. 경찰서에 와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된 피의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싶은 게 만난 사실 있죠? 예. 본인은 강간한 사실 있죠?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날 밤 자신과 피해자가 만나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소속사 대표 소개시켜준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걔를 만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걔를 나오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해서 동 앞으로 갔다 오는데 뭐 저질 거짓말이네요? 응?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날로 딱 그날 만난다 이런 적이 아니고. 그러면 옆에다 앉혀놓고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말이 거짓말이 사실인지 한번 대신 한번 할까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 자리가. 그거 선생님 나이 때 딸 같은 애 옆에다 앉혀놓고, 예? 어린 피해자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계속된 피의자의 부인에 결국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짓말로 둘러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연기 지망생이 제작자한테 끌려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평소에 알고 지냈던 관계가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일어난 범죄라 좀 씁쓸하죠. 씁쓸하고, 도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틀이 깨진 건데, 서로 이제 인간관계가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게 이제 어떤 범죄의 결과물로서 사이가 다 멀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죠. When it lands, will my eyes be closed or open? I go